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두고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통일부는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이었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미사일을 쏜 훈련을 주도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한미연합훈련 끝난 다음이니까 예상은 됐어요. 보통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끝나면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 전략 무기를 전술 핵무기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면 초대형 방사포로 보여지고요, 사진상. 네. 그리고 공중 모의 폭발 시험을 했다는 얘기는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한 거거든요. 초대형 방사포도 핵탄두 탑재한다고 본인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김 위원장이 세 차례 현지 군 훈련 지도, 이게 다 공격 훈련이었죠. 네. 예. 이번에도 수도권을 겨냥한 핵 공격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죠. 최근 동향을 보면 예. 대남 압박을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이랑 미국, 일본이 이제 이 어떤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데 그 비행 거리가 조금 달랐어요. 여기에서의 오차는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합참이 제일 정확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일본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지구 공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 어느 정도 거리가 멀면 네. 이 발사 지점 제대로 못 잡아요. 우린 가까이 보기 때문에 사거리는 우리가 제일 정확하고요. 네. 근데 고도는 정점 고도니까 일본 고도 같은 경우는 일본도 거의 맞추죠. 가장 높이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왜 판단들이 서로 다르냐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초대형 방사포 600mm로 확인이 됐지만 사진상 근데 사거리나 고도가 그동안에 초대형 방사포 재현하고 좀 달랐거든요. 고도가 낮아요. 네. 고도가 낮으면 한 200km 가는데 이번엔 고도가 낮으면서 300km 갔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 피탐 가능성을 줄이면서 기습 발사 능력을 보여준 게 이번 훈련의 어떤 의도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좀 잠잠하다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기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는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 예. 이번 한 그 2달 넘어서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을 지난달 14일 날 쏴서 순항미사일은 계류 위반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탄도미사일 2번, 순항미사일 5번이거든요. 그러면 도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 군 훈련도 김정은이 주도한 군 훈련도 규모가 안 컸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남 압박은 하지만 그러나 이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 보수 여론이 예. 결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압박은 하지만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찾은 것, 그리고 러시아 대선이 끝난 것, 또 마찬가지로 해서 뭐 중국의 양회도 최근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뭐 블링컨 장관이나 미국의 동향은 신경 쓰는데 네. 본인들의 전략적 도발할 때는 중국, 러시아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유엔 결의 2397호 때까지 러시아하고 중국이 모두 북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하는데 러시아, 중국 말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양회나 러시아 대선, 북한은 자기 길 가지 뭐 러시아나 중국한테 뭐 협조를 구하거나 무슨 뭐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스케줄이다. 한미연합훈련 끝날 때쯤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 끝나면 꼭 도발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중간에 도발을 하면 이게 본인들이 재래식 전력이 열세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을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보통 우리가 연합 훈련이나 연습이 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연습 기간이 4일부터 14일까지였거든요. 이 기간에는 하지 않고 탱크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 예. 탱크를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발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4일 날 우리가 시작했는데 네. 5일부터 현지 지도했거든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훈련은 우리 GP 점령, 기습 점령. 두 번째는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의 핵심인
170mm 장사정포, 240mm 방사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항공 육전대의 기습 훈련. 네. 그다음에 탱크도 서울 근위 유경수 사단이라고 그래서 105 땅크 사단이라고 그래서 한국 전쟁 6.25 때 처음으로 서울을 점령한 부대거든요. 이 예. 모두가 다 서울과 남쪽을 경영하는 기습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고 고강도로 지금 교전국 전쟁 관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군사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예정된 어떤 스케줄대로 간다라고 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올해 3차례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부분도 그럼 예정된 뭐 어떤 계획 하에 지금 진행이 될 그럼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조만간 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세 차례 얘기했고 예. 지난해 11월에도 우리 군이 발사하기 직전에 발사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5일. 네네. 근데 우리 군이 4월 초에 쏘거든요. 그럼 4월 초 직전에 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안 쏜다면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와 같은 만리경 1호라면은 4월 전에 우리도 먼저 쏘겠지만 만일에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럼 무언가 늦춰지는 그렇죠.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늦춰지면 러시아 쪽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에 관련된 내용이란 예. 말이에요. 지금 이날 보도를 보면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고 표현을 예. 했어요. 이게 복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주애에 대해서도 향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의미만 놓고 보면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북한에서는 향도는 노동당에만 쓰고요. 인민을 이끌어간다는. 예. 그다음에 자연인인 경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호칭 중에 하나가 향도성이에요. 이끌어가는 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김주애를 향도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최고 지도자라고 공식적으로 첫 인정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보도에 나왔던 김주애 샛별 여장군 이거는 일반적인 첩보 수준의 보도였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제가 가진 첩보로도 북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다거든요. 근데 이건 북한 매체가 향도라고 그랬거든요. 향도 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젠 최고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다.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공식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동급의 향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건 사단 중에 큰 사단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후계자 인지 여부를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식화된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내부에서 후계자 수업도 그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김주애 나온 지가 1년 반도 안 됐는데 거의 30여 차례 가깝게 노출이 공개 됐죠. 행보거든요. 예, 행보가. 그렇게 보면 김정일, 김정은도 후계 수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여부를 떠나서 이제 후계자인데 네. 공식화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향후 김주애를 후계자 반열을 올리는 절차들을 어떻게 밟아가느냐. 이게 지금 주목의 대상인 거지. 이제 뭐 아들이 있어서 뭐 숨겨뒀네 아니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후계자가 아닌 근거를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시점과 방법이 이제 좀 더 주목돼야 그렇죠. 되는 이게 시점이라는 첫 단추가 향도라는 표현인 거죠. 제가 보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주애가 등장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반증은 오히려 지금 북한 내부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던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양 민심이 그런 민심이 동향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등장할 때도 김정일의 뇌경색 직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여아가 나왔을 때 평양에 있는 주민들은 후계자다 이것보다는 놀라면서 총비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은 못하지만 네. 안 그러면 저렇게 일찍 여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